정말 아주 엄청난 벤치네요. 떨려.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에 시장 떨어지면 같이 동업합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유, 올라가기가 괜히 뭐 이렇게 좋은데. 그냥 올라가 신발 신고 올라가.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예의가 있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충분히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사실 길을 걸어오면서 몇 분 대화도 나눴는데요.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이런 좋은 기회를 갖기로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은 드리고 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뽑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뭐 이렇게 지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이미 벌써 구현하고 있고 그게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정도인지도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었고 다만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힘드신 것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실제 그것을 성공시켜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애로들이 있을 거예요. 일종의 크게 보면 테스트 베드 같은 게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도 필요하고 또 자금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써줄 어떤 그 사용자라고 할까요? 고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의 정책을 일단 한번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그 구상하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되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보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저는 서울시가 정말 제대로 창업도시가 되어야 되겠구나. 뭐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획을 걷는 아주 본격적 이 뭔가 창업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해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면서 그 이스라엘 대사가 오셔서 저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제안도 하고요. 이스라엘 좀 방문해 달라는 얘기, 뭐 이런 어떤 큰 행사에 좀 참여해 달라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창업 도시에 관한 텔아비브의 사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도 본래는 관광으로 먹고 살던 도시인데 요새 최근에 스타트업 도시로 완전히 거듭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서울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뭐 사실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동에 우리가 이 창동 그 차량 기지가 경기도 외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가 보유하게 되는 정말 10만 평이 넘는 아주 큰 땅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뭘 할까? 예컨대 뉴욕의 이 블룸버그 시장은 그 코넬 대학 그 엔지니어링 파트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전시켜서 뉴욕의 어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여기 멀지 않은 개포동에 일본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현장을 가보고서 깨달았는데 이게 너무 대단한 곳이에요. 그게 바로 지하철 뭐 3분 거리고요. 바로 양재천이 있고요. 숲이 있고요. 이런데 거기 강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강당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이 엄청난 높이에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2층이거든요. 다락방 같은. 이게 이제 큰 강당이라면 우리가 2층을 딱 해서 한 요만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1000명이 넘는 코워크 스페이스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입구에다가는 메일박스를 쫙 만드는 거죠. 한 1000명의 메일박스를. 그러면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퇴근은 자유롭게. 뭐 집에 안 가도 돼요. 왜냐면 그 마당이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뭐 어디 한 군데 자면 됩니다. 네. 어디 먹는 거에 대충 해결이 되겠죠. 말하자면 이 개발자들의 천국, IT 개발자들의 천국을 거기는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또 특화가 돼야 되니까. 특히 모바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큰 프로젝트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홍릉 같은 경우는 홍릉은 이제 에이징 있잖아요. 노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전 인류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초고령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적 이런 기술, 과학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거기 키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한방 뭐 병원 또는 뭐 이 뭡니까 약학대학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그런 도시로 거기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다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식품이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었죠? 우리 뭐 교육, 환경, 농업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룹핑을 해드리는 게 참 좋겠다.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강북 뭐 창업센터, 그다음에 강남 창업센터 이렇게만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장인 창업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도 몇 분 계시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젊은 CEO들이 이런 거 해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누군가가 아주 정말 어른이 한 사람 딱 붙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참 큰데, 그래서 지금 청년 창업과 장년 창업을 구태여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걸 하나 연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걸 지금 25개 구에 다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분들이 말하자면 우리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묶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니까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서비스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팔아주고 그게 어디 사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과거부터 오세훈 시장님 때부터 해왔던 무슨 꿈꾸는 청년 가게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대폭 활성화할 생각인데요. 지금 다누리 매장이라고 이 시청 그 지하에 있잖아요. 그게 뭐 물건들이 상당히 팔리죠.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서울 대공원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개방하는 거죠. 아까 그 종이접기 어디 계셔요? 네. 종이접기의 경우에는 일종의 아이들의 교구 자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 어린이 대공원에 네. 박스 하나 만들어 드리면 1년이 뭡니까? 6개월이면 완전히 자립하실 수 있겠죠? 네. 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컨대 그 우리가 쇼핑 채널 있죠? 아니 그 뭐라고 하죠? 무슨 채널 그 쇼핑 채널 맞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서울시가 요청해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긴 하는데 그걸 좀 대폭 강화하는 거죠. 우리가 정한되면 서울시가 좀 일부 사든지 아니면 뭐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 완전히 여러분들 같은 소기업, 창업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하는 쇼핑 채널 같은 걸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채널들에게 대폭 그 기회를 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가면 이렇게 아주 작은 박스샵 같은 게 많거든요. 박스샵 형태의 예컨대 백화점 같은 거를 뭐 우리 지하철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면 무조건 팔아준다. 이런 등식이 성립할 정도의 이런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뭐 1년에 한 4조 3천억 정도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부터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의 중앙정부의 조달청의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 기준을 조금 사실 완화시키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같은 이런 아주 초기 단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면서 어느 분하고 제가 말씀드렸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해서 어딘가에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디어들을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것을 이렇게 구매해주거나 사용해줄 사람들을 늘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 일종의 나가수 방식의 나가수는 조금 다르죠. 나가수는 뭐 다 떨어지는 것이면 뭐 그죠? 네. 너무 혹독하잖아요. 우리는 좀 인간적인 그런 나가수 방식을 동원해서 이거를 일주일 만에 서울시청 그 뭐 광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저 뭐 공간이 어디서 만들어서 그걸 어느 뭐 TV 채널하고 같이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투자자와 뭐 이런 정부 기관도 함께 와서 그걸 아이디어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또 사면은
서울시 경우에는 저 아이디어가 괜찮다, 저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융자라든지 공간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도 우리가 해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훨씬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이렇게 컴피티션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1년에 뭐 가뭄에 콩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사람도 또 개량해서 오면 또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혹시 부족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나야 되나요? 네, 5분 정도 3분 남았어요. 그럼 혹시 꼭 한번 와, 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IT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스테이형 팀의 강윤모라고 합니다. 후보님 만나뵈서 영광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 동네 후보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지만 향후 당선자들 프로필과 함께 국회와 API도 같이 우리 동네 정치인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데이터가 개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제 미션입니다. 서울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야근 버스나 이런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김경서 단장님 그 강연 통해서 너무 인상 깊었고요. 향후 이제 당선이 되시면 공공 데이터 활용 관련하여 떨려. 정책적으로 하실 말씀을 또록또록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만나뵈서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저희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제 후보님 응원글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공약란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도 꼭 부탁드립니다. 공약 이미 발표했는데 빨리 제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우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저는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 걸 자세히 보시면요. 그게 앱으로 개발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게 저는 아마 뭐 수십 조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직접 물론 활용하는 것도 있죠. 예컨대 주차 정보 시스템. 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 앞에 어느 주차장에 얼마가 비어 있는지 이걸 실시간대로 쫙 보여주는 이런 거라든지 뭐 지금 택시 매치메이커. 그죠? 어디 가면 택시가 좀 많이 쉽게 잡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손님이 있는지 서로 간에 알 수 있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양한 걸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서울시가 공공적으로 개발하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다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활용하시고요. 특히 아까 강윤모 씨가 얘기했던 그거 아주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저는 이 뭐 아주 우리는 지금 뭐 정치는 나쁘고 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풀뿌리의 정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동네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 공공적 리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몇 년 하다가 내가 구의원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결국은 돈 있고 그동안에 뭐 유력한 유지들 이런 분들이 와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뭔가 이런 공공적 마인드도 있고 이런 훈련을 하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그 프로그램 계속 발전시키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한